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분사, 구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챕터 9에서 이제 분사, 저번 시간에 분사의 기본 개념, 기본기를 다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분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녀석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 분사 구문은요 딱히 굳이 이렇게까지 들고 팔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가면 해석할 줄 알고 쓸 줄 알고 하면 충분하지 굳이 막 이거를 불필요하게 막 전환을 막 계속 시키고 이런 것은 고등학교 가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제대로 좀 알려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뭔가를 자꾸 전환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네, 시작해보면 알아. 자, 내신 시험에서는 서술형으로 전환하는 게 되게 인기 있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내신용으로서 좀 많이 대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분사구문 check it out 살펴봅니다. Humming a song, Sam was cooking for his wife. 자, humming a song, humming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 자, ing로 썼어요. 그러면 humming a song, 노래를 흥얼거리는 중인 또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됐지? 샘은 와이프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어때요? 너무 쉽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끝이잖아. 노래를 허밍하며 요리했다고. 끝. Not having money. not이 붙었어요. having money. 돈을 가지고 있는 중인. 그럼 돈을 가지고 있어. 돈이 있어. 근데 not이네? Not having money. 돈이 없어. I couldn't buy a new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살 수가 없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중인 나는 컴퓨터를 살 수 없었다. 즉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살 수가 없었어. Being rich, 부자인 중인 부자라, 부자며, 부자인데 뭐 등등. 그는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부자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부자임에도 그는 행복하지 않다. 뭐 이런 정도로 의미 위주의 번역, 바로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본 것들 모두 ing, ing 하고 앞부분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굳이 뭐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뭐뭐 하며, 뭐뭐 하니, 뭐뭐 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가 시험 포인트인 것이냐? 네. 자, 요렇게 쓴 것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 분사 구문은 아주 경제적으로 쓴 문장이죠. 굳이 쌤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쌤이 요리를 했다.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똑같이 주절에 주어가 쌤이니까 굳이 누가 허밍했다라는 말 필요 없이 Humming a song 하고 주절에 쌤이 나오면 굳이 누가 허밍을 했다는 말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불필요한 단어들, 불필요한 표현들은 다 빼버리고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분사 구문입니다. 자,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이란 무엇인가?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한 부사구로 간단히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분사 구문은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경제성, 즉 경제적으로 쓴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중복되고 또는 문맥을 통해서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은 다 빼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단어 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한 줄여서 말하는 거. 네, 그 경제성이죠. 자, 경제적으로 단어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성은 올라가는데 대신에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게 돼요. 자, 우리가 법조문이라든가 계약서 어때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한국말로 써놨는데도 모르게 복잡해. 막 한 문장이 한 문장인데 막 세 줄이고 막 이래. 뭐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써야 되니까요. 자, 하지만 정확도를 줄입니다. 시 어때요? 시 아주 경제적으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툭
던집니다. 자, 그리고 아주 경제적이죠. 몇 마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내부에는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의 여지가 되게 많이 남아있죠. 시 같은 경우. 그래서 시를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경제성이 올라가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경제성이 아주 위배돼. 막 엄청 단어가 말고 막 엄청 복잡해. 막 정확하죠. 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아니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선생님? 자, 이게 분사 구문은 정확성이 그 태생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럼 선생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장을 도대체 왜 쓰는 거예요? 야, 정확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정확하지 않게 두루뭉술하면서 그냥 은근슬쩍 어물쩍 넘어가고 싶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 그잖아. 예를 들어서 뭐 썸 탈 때 뭔가 인 듯 아닌 듯 아니야? 인 듯 뭐야? 좋아한다는 거야? 만단 거야?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거든. 살다 보면. 그게 바로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 하면서 수리수 탭을 밟아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드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중학교 내신에서 좀 인기 있게 다루는 거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거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분사 구문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그냥 분사 구문으로 나온 그냥 패턴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을 만드는 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문장을 볼게요. Because she had a cold, she had a sore throat. 자, 이 문장. 그녀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녀는 목이 아프다라는 거죠. 아픈 목을 가지고 있다. 됐어요? 자, 그녀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녀가 아픈 목을 가지고 있다. 목구멍이 따갑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는 의미단이 여기 앞에 하나 절, 그리고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는 의미단이 절 두 개입니다. 즉,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두 개의 절 중에서 주된 절, 즉 결론을 말하는 절, 주절이고요. 자, 결론은 목이 아프다고. 왜? 감기 걸렸어. 그러면 주된 내용에 접속사가 들어있는 절이 사실은 어떤 주된 내용에다가 내용을 첨가하기 위해서 붙이려고 접속사를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렵다면 접속사가 들어있는 부분이 부사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론이 되어지는 절, 주절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연 설명으로서 부사절이 들어갑니다. 어떤 이유나 어떤 때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게 다양한 정보를 부연 설명으로서 나올 수 있는 절이죠. 자, 그녀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녀가 목구멍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결론, 목구멍이 아파. 왜? 그녀가 감기 걸려가지고. 이 얘기죠. 자, 부사절. 자, 그러면 이 부사절과 주절에서 주절은 그야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게 결론으로서 제시된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얘를 건들지는 않아요. 이 앞부분의 부사절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때문에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봐봐. 나는 BTS 좋아해. 노래 잘해. 어때? 나 101? 뭐야? 되게 바보 같다. 어제 봤는데. 요즘 새로이 연만 저기 신세대들 이름인데 까먹었습니다. 101. 좋아해. 잘생겼어. 어때? 잘생겼기 때문에 좋아한다. 굳이 때문에라는 말을 안 써도 돼. 나랑 얘는 되게 나의 되게 단짝 친구야. 나게 되게 좋아해. 우리가 되게 관심사가 비슷해. 자, 그냥 말을 해도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친구구나.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구나. 다 그냥 문맥을 통해서 다 이해가 돼. 굳이 때문에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말이지. 솔직히 없어요. 감기 걸렸어. 목 아파.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래. 뭐하러. 지워. 거추장스러워. 접속사 빼버립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붙이기 위해서 쓰기는 하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앞뒤 그 문맥이 부드럽게, 그지? 그래서 생뚱맞게 문맥이 가다가 이렇게 전환이 될 때 뭐 하지만, 뭐 그러나 라면서 요소요소에 이렇게 좀 조미료 주다가 넣어준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접속사를 우리가 굳이 안 써도 알 수가 있다 이거지. 첫 번째, 지워버립니다.
왜냐면 경제적으로 써야 돼 지금. 불필요한 거 다 지워야 돼 지금. 자, 그다음 그녀가 감기에 걸렸어. 그녀가 목이 아파. 아, 뭐하러 그녀 2번 반복돼. 지워.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를 비교합니다. 비교를 해봤을 시에 동일한 인물이라면 굳이 그녀가 감기 걸려서 그녀가 목 아파 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기 걸려서 걔 목 아파. 아, 그러면 걔가 감기 걸려서 걔가 목이 아프구나 라고 탁 알아듣지 않나. 지워. 자, 그 다음 had 과거고요. had 과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를 비교합니다. 자, 만약에 시제가 서로 다르다면 모를까? 과거 동일해. 그러면 굳이 시제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나 그래? 주절에 한 방에 시제를 표현해주고 얘 시제 표현 하지 마. 귀찮아. 하지 마. 그러면 시제를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뭐뭐하며 뭐뭐해서 정도에 해당하는 원형의 ing로 바꿔주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다 지우고요. had 대신에 시제 표현하지 않고 뭐뭐하며 뭐뭐하느라 등등의 의미를 나타내 줄 수 있는 ing로 바꿔주라는 거죠. having a cold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감기를 가지고 있는 중인, 즉 감기에 걸려서 감기에 걸리니 또 다양하게 감기에 걸려 그녀는 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목이 아프다라고 우리가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접속사를 비롯해서 구구절절 써져 있는 이 부사절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바꾸는데 그렇다고 개떡으로 바꿀 수는 없고 기준이 없어도 알 수 있겠거니 싶은 것들은 다 지우는 거예요. 일단 접속사 지우고 주어와 주어가 같다면 굳이 중복되잖아? 지우고 시제와 시제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시제면 시제 표현하지 마. 그래, 원형의 ing로 써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기에 걸려 그 다음 그녀는 목이 아프다 라고 하는 주절이 나오죠. 주절은 그대로 가는데 이 앞부분만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 두 개, 세 개의 단어가 이루어져 있지만 의미 단위 내에 단어가 여러 개 들어있긴 하지만 주어와 동사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목이 아픈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여전히 맞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면은 부연 설명의 기능, 부사의 기능을 계속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절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주어와 동사를 동시에 갖추지는 않았지만 단어가 여러 개인 경우 그런 걸 뭐라 그래? 구라 그러지. 그래서 부사 구로 바꾼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국 분사 구문은 분사, 즉 현재 분사죠.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부사 구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가장 핵심은 경제적으로 쓰는 것. 대신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태생적인 특징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해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 다시 복원해서 부사절로 써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봤는데 분사 구문, 다양한 분사 구문들을 한번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분사 구문의 용법 하면서 나왔는데요. 결국 이 분사 구문의 용법이라고 하면서 여러 개가 지금 쭉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 결국에는 모두 접속사의 기능만큼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접속사를 날려버리잖아요. 우리가 분사 구문. 왜? 문맥으로 얼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안 쓰는 건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의 용법이 그럽니다. 즉, 요런 시간을 표현하는 접속사들을 생략한 상황이라는 거죠. 뭐뭐 할 때의 의미, 뭐뭐하는 동안, 뭐뭐한 후에 이런 말 쓰지 마라는 거거든요. Arriving in America, 미국에 도착하여.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는 중인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에 도착하니 뭐 이런 정도로 얼추, 그지? 그럼 미국에 도착하여 나는 그 어떤 영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 영어를 몰라갖고 못 말했단 소리구나 라는 의미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애초에는 When I arrived in America, I couldn't speak any English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뭐 이민을 왔어. 내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진짜 영어 한마디도 못했었어. 이렇게 내가 뭐뭐 했을 때 라고 명시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시절 미국 도착해서 영어 한마디도 못했잖아 나. 그러면 내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도 되지만 미국 도착해서 내가 그때 한마디도 말을 못했었지 라고 하면 미국 도착해서라는 말을 뒤에 결론에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주절과 더불어서 의미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당시 도착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저절로 우리가 듣자마자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부사절로 구구절절 길게 쓰는 것보다 분사 구문으로 쓴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쉽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원래 같았으면 어땠어요? When I arrived in America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게 부사절이야. 주절은 똑같죠? 그러면 주절이 I couldn't speak 하면서 뒤에 나왔을 텐데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뭐뭐 했을 때란 말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접속사 생략. 주어와 주어가 동일해. 주어도 생략. 시제가 도착했을 그 당시 말을 할 수 없었네. 과거 동일한 시제. 그러면 시제 표현하지 마. Arriving in America 이렇게만 남게 되는 거죠. 되죠? 자, 이유 볼까요? 자, 이유의 용법 바로 이유의 접속사가 생략된 경우다 보시면 돼요. Because, since, as 모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죠. 자, being busy. 그럼 뭐예요? 바쁜 중인. 바빠.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방문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방문을 못했다겠죠. 바쁘다라는 내용과 방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 둘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because가 생략이 된 거구나. 즉 이유의 의미인데 because를 안 쓰고 분사 구문으로 쓴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이게 왜 because예요? 바빴을 때 내가 부모님을 못 만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돼. 뭐 안 될 게 뭐 있어? 안 될 게 뭐 있어? 되지. 그런데 내신에서는 안 돼. 뭐냐고 막 되게 막 답답하니까 네, 선생님도 아주 답답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왜 이렇게 쓴다고? 경제적으로 쓰는 것이 제1순위 목표고요. 그에 따라서 정확성은 희생시키는 구문이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부정확한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싫어도 이 녀석을 정확하게 골라봐라 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은 되게 불만스럽네요. 그죠? 이게 불평불만이 많은 케이트야 요새. 참 그래.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구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무튼 그건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가르쳐 줬으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는 해야겠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애초의 구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제로 낸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긴 하지만서도 이거 외엔 또 근데 테스트할 또 방법이 없는 거라. 아이구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때로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녀가 바빴을 때, 바쁘지 않고 한가했을 때는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 근데 바빴을 때 시기가 있잖아. 그것도 피크 타임이었던 거야. 시즌. 못 만났어. 그렇게 해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신 시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원인 결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원인 결과다 싶으면 그냥 이유로 다 해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안전하게. 알았지? 안 그러면 내신 선생님들이 틀렸다 그러십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문제를 안 내겠지. 안 내 나는 사실 이런 문제를. 아무튼 네. 되게 불만 가득한가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답답한 심정을 느끼는 친구들이 의외로 되게 나 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나 어렸을 때 엄청 이거 막 불만 장난 아니었어. 아무튼 네, 이제 그만할게요. 자, 그다음 갑니다. No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중인 not이 붙었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 노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있죠. 그러면
부정을 하려면 not이나 never를 분사 앞에 붙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중이라, 즉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나는 교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뭐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어. 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도움을 요청했다. 원인과 결과?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유 정도로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냐 아니냐 이런 걸 봐주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만약에 란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if의 의미. turning right, 우측으로 돌며 you'll see the drugstore. 너는 그 약국을 보게 될 것이다. 오른쪽으로 도는 중인? 뭐지? 자, 요거는 한국말로 보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단히 많이 쓰는 그 용법이거든요. 오른쪽으로 돌며 볼 것이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네가 돌면은 보게 될 거야 라는 패턴인데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또 ing를 써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도는 중인데 그때 본다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if로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자, 내용상 상식적으로는 이럴 것 같은데 의외의 내용이 나온다면 그것은 양보로서 해석합니다. although 뭐뭐일지라도죠. 자, being invited to the concert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요 BPP를 썼어요. be invited, 초대되다. 그런데 ing를 붙여서 being invited, 초대되어져. 이거죠. 콘서트에 초대되어져. 나는 갔다가 아니고 안 갔다. 아니, 콘서트에 초대가 됐는데 안 갔어? 그럼 어때요? 콘서트에 초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콘서트에 초대가 됐기 때문에 난 안 갔다. 너무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제 분사구문을 하면 뭐 콘서트 초대 받았어. 안 갔어. 콘서트 초대됐는데 난 안 갔어. 뭐뭐 했는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상황을 보고 의미를 판단해서 우리가 어떤 용법인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동시 상황 또는 연속 상황입니다. 자, ing 뭐뭐 하며 그 말 그대로 정말 동시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he had lunch. 그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컴마. 신문을 읽으며. 와, 이건 뭐 딱히 뭐 분사 구문이라고 딱히 배울 필요도 없지. 그냥 딱 보면 그냥 점심을 먹었다. 신문을 읽으며. 그래, 동시. 너무 쉽지 않니? 그래, 너무 쉬운 거야. 자, 그러면 he had lunch라고 했는데 이 reading 부분을 while he was reading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더 단어가 많습니다. 그러나 굳이 뭐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냔 말이지. 그가 점심을 먹었어. 신문을 읽으며. 그러면 이 신문을 읽는 행위는 그 남자가 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뭐뭐 하는 중이면서 뭐뭐 하면서의 의미도 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while he was reading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는 거죠. 케이트는 방에 들어갔어. 컴마. turn on, 불을 켜다죠. turning on the light, 불을 켜면서. 자, 그럼 솔직히 너 문 닫고 들어와. 뭐야?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닫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지만 문 닫고 들어와. 거의 동시 상황으로다가 어떻게 문을 닫고 들어와. 그잖아.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닫아야지. 그지? 그러니까는 그게 사실은 연속 상황이긴 한데 거의 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동시에 툭 쳐서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죠? 들어온 다음에 문 닫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지? 케이트가 방에 들어갔어. 불을 켜면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불을 켠 동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케이트가 들어갔어. 불을 켜면서. 들어가서 불 켰구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리고 그녀가 불을 켰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지금 5가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ing로 들어있는 부분을 얼추 문맥을 보고 그냥 판단해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들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 연속 상황 모두 접속사의 기능들이죠. 그죠? 그 접속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없어졌던 그 접속사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5가지의 기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사 구문은 경제적으로 쓰는 것이 최우선인지라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런데 시험 내신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를 좀 판단해야겠기에 좀 어쩔 수 없이 억지스럽지만 나오는 문제가 분사 구문을 주어주고 이것이 어떤 용법이냐
즉 요거를 보여주고서 요거 뭐야? 이거 이유야? 동시 상황이야? 연속 상황이야? 뭐야? 물어봅니다. 이거 연속 상황이죠. 이게 뭐야? 이유야? 조건이야? 아니 이거는 일근은 중인 그 동시 상황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오른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드럭스토어를 본다? 이유인가? 아니지. 이건 뭐야 그럼 용법이?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으로 돌면 뭐뭐 한다. 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완료분사 구문 보겠습니다. 자 완료분사 구문은요. 완료 바로 having pp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비교해서 주어가 같으면 지우고 그 다음 시제를 비교해서 시제가 같으면 그냥 원형의 ing로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시제가 다를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 시제가 앞설 경우 조금 앞설 경우에는 having pp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자 한번 봅니다. having met her before 라고 했어요. having pp죠. 그녀를 전에 만약에 미팅으로 썼다 봐. meeting her 라고 하면 그녀를 만나. 그녀를 만나니. 그녀를 만났어. 그녀를 만난다면 등등 앞뒤 문맥을 보고 적절히 해석합니다. 그런데 having met으로 나왔다면 그녀를 만났어서 그녀를 만났기에 과거로 해석을 해주면 되죠. 자, 과거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 주절을 봅니다. 나는 안다. 무엇을?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녀가 무엇처럼 보이는지, 즉 그녀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지금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왜?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 말고 그녀를 만나본 것 자체가 더 과거예요. 자, 그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미팅으로 하면 그녀를 만난다면도 될 수 있고 그녀를 지금 만나 하면서 시제가 주절과 같을 때 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전에 일어났던 일을 표현하려면 having pp로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거 볼까요? having failed many times. 여러 번 실패했었기에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아까 failing 하고 원형으로 썼다면 뭐뭐 해서, 뭐뭐 하며, 뭐뭐 하니, 여러 번 실패하니, 여러 번 실패해서 등등. 근데 having pp니까 여러 번 실패했기에, 했어서 여러 번 실패했었기에 그는 다시 시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시도하고 싶지 않았다예요. 그죠? 과거인데 과거보다 이때보다 더 이전인 거예요. 과거에도 시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도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의욕이 없게 이렇게 느껴졌던 그 이유는 그 당시보다 더 예전에 여러 번 실패를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래요래하다라고 지금 의미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주절보다 더 과거 뭐뭐 했었기에 뭐뭐 했었기에 뭐뭐 했었어서 정도의 의미 바로 having pp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다져볼게요. 지금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약간 감이 안 오고 있어요. 자, 문제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괄호 안에서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자, taking took the subway라고 하죠. 자, 지하철을 탄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you can reach the destination on time. 자, on time이라고 해서 제 시간에 라는 거죠. 즉, 제 시간에 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시간, 네, 그 시간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뭐 3시면 3시까지, 뭐 2시 반이면 2시 반까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reach, 어디에 도달하다 라는 뜻으로 타동사예요. 그래서 destination, 목적지라는 뜻으로 목적지에 reach할 수 있다,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상 너는 도착할 수 있다. 요 부분을 봐봐. 지금 이미 도착한 건 아니네요. 그죠? 도착할 수 있다. 지하철을 타면 도착할 수 있어요 정도로 표현을 해야 가장 적절하겠구나.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if의 의미로서 쓰인 거네요. 네. taking the subway라고 해야죠. taking the subway, 지하철을 타면 너는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요거를
지금 조건으로서 나와져 있는 건데 자 여기가 지금 분사 구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부사구인 거죠. 그죠? 주절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단어가 taking the subway. 그래서 부연 설명해주는 부사면서 구다. 부사구예요. 분사를 사용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을 이루고 있는데, 그지? 자, 이 분사 구문을 애초에 원래의 문장으로 복원해봐라. 자, 요런 게 또 내신에 나오니까. 자, 내신에서 복원해봐라 라고 한다면 접속사를 이용해서 다시 써봐라 라는 건데 부사구를 결국 부사절로 바꿔봐라 라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내용상 네가 지하철을 타면 네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you로 써야겠네요. If you take the subwa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If you take the subway, you can reach the destination on ti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not 썼습니다. 뭐뭐 하지 않아서 부정하려고 not을 쓴 거네요. 자, having seen 그리고 seeing. 바로 그냥 현재 분사를 사용한 분사 구문 하고요. 이렇게 having pp 완료 분사 구문인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분사 구문하고 완료 분사 구문 바로 주절보다 더 과거인지 같은지를 판단하는 거죠. She doesn't recognize me. recognize 알아차리다예요. 그래서 보고서는 알아차리는지, 그러니까 얼굴을 봤는데 누군지 못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니까 보는 거랑은 다른 거야. 알아차리다는. 봤는데 얘 누구잖아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그녀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해. 왜 못하냐면 for years 수년 동안 나를 못 봤었기에 지금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야 말이 되죠. 따라서 주절이 지금 현재인데요. 현재보다 더 과거의 경험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년간 for years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수년간 보지 못했었던 어떤 누적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not having seen me, 나를 수년 동안 못 봤었기에 지금 나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녀가 라고 해야죠. 자, seeing me라고 하면 나를 보지 못해서 이제 뭐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으니 뭐 이제 문맥에 따라서 앞뒤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내용상 지금 못 알아차리는 것은 과거에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못 알아차린다 라고 우리가 가져야 되라서 그래서 having pp 바로 완료 분사 구문으로 갑니다. Jane went out suddenly. 갑자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더니 answered the phone 이라고 하죠. 자, 전화를 받으면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다가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갔어. 결국 동시 상황이죠. 밖으로 나가면서 전화를 받은 어떤 동시 상황이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전화를 꺼내서 받았습니다. 연속 상황. 근데 그 연속 상황과 동시 상황은 거의 앞뒤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으면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answering the phone 이라고 해야 네, 연속 상황 또는 동시 상황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선생님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제인이 말이죠. 밖으로 나갔다? 과거죠? 대답했다. 이렇게 동사 두 개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인이 갑자기 밖으로 나갔고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동사를 병렬로 나열할 때에 두 개를 나열할 때는 and를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컴마로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3개 이상의 어떤 동작이 나열돼서 동사 1을 하고 컴마 동사 2를 하고 컴마 and 동사 3 이렇게 병렬로 나오면 우리가 나열을 할 때는 A 두 개다. A and B. 3개다. A, B, and C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두 개인데 컴마만으로 이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and answered라고 썼다. 그러면 동사 과거형 하나, and를 기점으로 병렬 구조로 동사 과거형 2개. 제인이 밖으로 나갔고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and가 없기 때문에 그 옵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서 많이들 헷갈려서 함정으로 나옵니다. 이제 요게 함정이에요. 자칫 보면 사실 충분히 그렇게 우리 제자들이 착각을 해볼 수 있는 노릇이잖아요. 함정입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좀 어렵죠? 어려운 함정이에요. 이게 좀, 그치. 좀 더티한 건 아닌데요. 더티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요거 좀 함정입니다. 근데 처음 맞닥뜨리면, 아우, 더티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더티한 건 아니에요. 네, 요거는 괜찮은 함정입니다. 자, 그러면 2번 갈게요. 자, 어색한 부분을 찾으래요. been sick라고 했습니다. been 아니지. being으로 해야죠. 아파라고 해야죠. 아파. being sick, 아파서, 아프니. 근데 chairman, 의장은 put off,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걸 취소하고 다음으로 미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기하고 미루는 거, 회의를. 그러면 의장이 회의를 미루었습니다. 되죠? 자, 이 동사 put은 과거입니다. put은 put이거든요. 만약 현재라면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라서 s를 붙여야 하는데 s가 없는 걸 보니까 과거인 거예요. 자, 그러면 chairman이 아파가지고 회의를 연기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서 아픈 거가 회의 취소의 어떤 이유가 되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분사구문의 이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having been sick. 아팠었기에. 그러면 취소했던 것보다 더 전에 아팠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취소를 했다는 건데, 취소할 당시에는 안 아픈 거네, 그러면. having been으로 쓰면. 아팠었기에. 이 시점보다 더 과거에 아팠었기에. 만약에 이 시점보다 더 과거에 아팠었기에 지금은 살이 빠져서 날씬하다. 그럼 또 가능하죠? 예전에 오랜 기간 좀 옛날에 아팠었던 사람은 지금은 좀 살이 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런 논리로 하면 having been.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아파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put off를 한 거잖아요. 아픈 것과 미루는 시점이 지금 같아야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는 having been이고 뭐고 이거 쓸 수가 없고 being sick으로 해야겠구나. 됐지? 분사구문이야. 자,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접속사를 이용해서 부사절로 바꿔봐라. 즉 원래의 문장 복원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물론 아팠을 때 미뤘다. when. 자, 그거는 네 마음속에 저장. 네 마음속에 저장하고 내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실제로 그렇게 쓸 수도 있기. 그지? 마음속에 저장하고 실제에는 아파서 미룬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한다고. 그지? 그래서 because를 써야 합니다. 또는 나 진짜 그래도 납득이 안 돼. 왜 because야? 아팠을 때 미뤘다. 막 진짜 용납 못하고 막 납득 못하겠어. as로 써 그럼. 자, because는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확실한 이유의 접속사이죠. as도 있습니다. as는 때문에란 뜻도 있고 때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뭐뭐 할 때로도 해석되어질 수가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을 이렇게 접속사를 이용해서 부사절로 바꾸는, 즉 원래의 문장으로 복원을 할 때 대부분의 교재에서 다 접속사를 as를 써놓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부정확한 거를 정확하게 쓰려다 보니까 너무 걸리는 게 많거든. 솔직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때문에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때로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as라는 접속사를 또 안전하게 써주는 거죠. 그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자, as는 때문에로도 해석될 수 있고 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s를 쓰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the chairman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를 먼저 쓰고요. As the chairman, 이거 과거니까 was sick 이렇게 쓰겠죠. chairman이 아팠었기 때문에, 자, 뒷부분에 chairman을 he로 바꿀게요. 또는 뭐 she도 될 수 있겠지만 뭐 chairman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he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put off라고 이렇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 chairman이 너무 남성적인 단어다. 아니, 의장이 여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요새는 조금 트인 사람은 chairman이 아니라 chairperson으로 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뭐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는 그냥 as he was sick, the chairman put off라고 써도 사실은 돼요. 그렇지만 내신에서는 또 트집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둘 다 맞게 해줘야 합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트집 잡히고 싶지 않으니까. 그지? 괜히. 자, 2번 갈게. Walked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 내려갔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 자동차를. 근데 그 자동차가 뭐 하는 거? sink, 가라앉다, sinking, 가라앉는 중인 걸 보았습니다. 지각동사라서 동사 원형 또는 ing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sink를 써도 되고요. sinking을 써도 돼요. 얘가 지각동사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지각동사 포커스가 아니라 분사구문. 여기서는 어때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분사구문은 뭐뭐 하며 현재 분사로 쓰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walked가 아니고요. walking으로 쓰셔야 해요. 그래야 강을 따라 걷다가 강을 따라 걸으며 나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강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그걸 목격하게 된 거는 사실 아니죠. 뭔가 이유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한 게 아니라 좀 아니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는 아니네. 그럼 이때는 이제 when 뭐뭐 할 때, 강을 따라 걸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목격했다. 이런 식으로 when으로 써주거나 조금 애매한데 as가 있잖아. as로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요 문장도 역시 요 뒤에다 써볼게. 자, 이 분사 구문을 원래의 문장으로 복원해 보겠습니다. 즉 부사절로 바꿔보겠어요. 접속사를 이용해서 다시 써봐라. 또는 부사절로 바꿔봐라. 뭐 이런 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뭐 하며 when 또는 as. 그지? 자, 이제부터 as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as를 쓰시면 되겠어요. 자, walking하고 ing로 주어가 같으니까 앞에 주어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as 접속사 쓰고 주어는 I가 되겠네. 그 다음 ing로 쓴 이유는 시제가 같으니까. 과거네? 그러면 walked.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as I walked along the river 라고 부사절로 바꿔주면 돼요. 되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having walked, having pp로 썼다면 뭐뭐 했었기에 였겠죠. 만약 having pp로 쓰여져 있다면 주절보다 과거 시제로 다시 복원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건 밑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seeing the musical before. seeing 그래요. ing죠? 현재네. 그러니까는 그 뮤지컬을 보며, 그 뮤지컬을 보니 이런 건데 전에란 말이 조금 걸리네. 전이라고? 그러면 뭐뭐 했기에 정도로 해야 조금 어울릴 것 같은데. 자, 그 주절을 봅니다. I don't want to see it again. 난 그걸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 나 그거 뮤지컬 전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친구들과 이번에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이걸 안 봤대. 근데 난 본 거야. 야, 나는 봤는데 그거 보고 싶지 않은데. 이럴 수 있죠? 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보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전에 봤었기 때문에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지금 보면서 만약에 뭐 뮤지컬을 보면서 팝콘을 먹었다. 뮤지컬을 보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seeing 쓸 수도 있겠지만서도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의미에 의해서 완료 분사 구문으로 바꿔줘야겠구나. 그래서 having pp로다가 having seen the musical before 라고 써야 되겠다.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유 볼 수 있겠네. 이유, 그지? 봤기 때문에 그걸 안 보고 싶은 거잖아. 요거는 때라기보다는 분사구문의 이유의 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결국 용법이라는 것은 사라진 접속사가 무슨 기능이었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건데, 자, 그러면 문장 복원해 봅니다. 접속사를 이용해서 부사절로 다시 원래의 문장을 복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용상 이유이기 때문에 because 또는 그래도 불안해, 아무래도 불안해, 그러면 as를 쓰면 돼. 그지? as 써줍니다. as 쓰고요. 자, 주어. 여기 having seen the musical before? 주어가 없지? 왜 없지? 주절과 같으니까. 지금 계속 주어가 없는 주절과 주어가 같은 것만 사실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다른 것도 나와. 그래서 계속 지금 비교하는 거야. 다른 경우도 있어. 자, 이거는 일단 같으니까 안 쓴 거지. 그러니까 I로 가야겠지. as I. 됐어? 그 다음 동사 쓰려고 하는데 having pp야. 그러면 주절보다 과거란 소리지. 주절이 현재네. 다행히도. 자, 그러면 쉽지 그게. 현재보다 과거니까 과거 시제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as I saw the musical before. 이렇게요. 내가 그 뮤지컬을 전에 봤기 때문에 나는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해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전에 본 적이 있다라는 어떤 경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제보다 더 과거여서 과거를 썼지만 현재보다 더 과거인데 또 경험을 나타내주는 상황이어서 have pp 바로 현재 완료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s I have seen the musical before. 내가 그 영화를, 그 뮤지컬을 전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시제보다 더 과거로 쓰려면 과거 시제로 쓰거나 문맥을 보고 또 현재 완료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갈게요. Understanding not 틀렸죠. not을 요 앞에 써야죠. Not understanding Chinese.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우리는 음식을 주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메뉴판이 다 중국어를 몰라가지고 오더를 못한 거야.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를 모르는 상황과 음식을 주문하지 못하는 상황을 딱 봤을 때 원인과 결과에 해당할 수 있다. 그지? 중국어를 모르니까 메뉴에서 오더를 할 수 없는 거잖아. 물론 중국어를 몰랐을 그 당시에 오더를 못했다. 근데 지금 중국어를 잘해가지고서는 니하오마 막 한다. 뭐 이렇게 억지도 아니지.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네 마음속에 저장. 뭐야, 아무튼 저장을 하고 이거 왜 하냐고. 어제 TV 보니까 이거 나오더라고 계속. 요즘 뭐 인기 그런 제스처인가 봐. 뭐야, 되게 아재 같다. 그지? 자, 그러니까 그거는 네 마음속에만 있는 거고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시험에서, 내신 시험에서 안 봐줘. 막 점수 깎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분사구문의 이유용법으로 쓴 거고. 그러면 접속사를 이용해서 부사절로 바꿔봅니다. 즉, 이 분사구문에 있는 이 부사구를 원래 문장으로 복원하면 자, 이유에 해당하므로 because 또는 as를 쓰면 제일 안전해. 그지? as를 씁니다. 자, 그 다음 not understanding Chinese 주어가 없다. 바로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니까 써주고 그 다음 동사를 써야 되는데 not understanding 원형의 ing 시제를 표현하지 않았다. 바로 주절의 시제와 같다. 자, 주절을 보니까 과거군요. 그래서 얘도 과거로. 그러면 우리가 과거 시제로 쓰는 거죠. We didn't understand Chinese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지 못했다. 또는 뭐 의미를 couldn't로 하고 싶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뭐 의미에 의해서 didn't나 couldn't나 사실상은 문제는 없는 거죠. 둘 다 가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것만 본다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부사절로 바꾸랍니다. 자, 이제 이런 시험이 사실 3번에서 이렇게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꿔라. 또는 이 주어진 문장을 접속사를 이용해서 다시 써봐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용어가 사용이 되어서 내신 시험의 문제로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으로 쓸데없이 복원하는 거죠. 왜 그럼 애초에 이걸 쓴 이유가 있는데 뭐하러 그걸 또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쓰냔 말이야. 쓸 이유가 사실 없어요. 복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시험용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 강의 초반에 선생님이 엄청 불만스럽게 얘기를 했었죠. 네, 시험용인 겁니다. 시험용. 특히 고등학교 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중학교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이야, 지금이. 마지막. 자, having worked until morning이라고 하죠. 아침까지 having pp 뭐뭐 했기에 일했기에 아침까지 일했기에 나는 exhausted 탈진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절이 되게 피곤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 왜 피곤했는지 아침까지 일했다. 그러면 아침까지 일했고 피곤했다. 이유가 될 수 있죠. 원인과 결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ecause라든가 그냥 as를 쓰면 되지. as로 갈 거야. 자, 그러면 as로 갈 건데요. as 쓰고 주어 동사를 써야 하잖아요. 자, 주어는 분사 구문에 주어가 없습니다. 네, 주절과 동일하니까 I로 잡아주고 그 다음 시제를 보니까요. having pp인 거예요. 자, having pp를 썼다는 것은 뭐뭐 했기에 즉 주절보다 과거 주절이 과거인데
과거보다 더 과거. 그럼 대과거죠. 자, 그럼 이론에 의해서 대과거이므로 had pp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had pp 쓰고 나머진 그대로 쓰면 되죠. 요렇게 해서 부사구를 부사절로 바꿨습니다. 주절은 똑같아요. I was exhausted 하고 뒤에는 똑같습니다. 주절은 건들지 않아. 그지? 자, 그런데 요거를 이론에 의해서 내신 시험용으로 바꿔본 거예요. 하지만 실제 영어에서 자, 이거는 내신 시험엔 이렇게 쓰는데 실제 시험에 실제 영어를 이제 한다고 생각해 봐. had pp는 주절 I was exhausted. 내가 피곤했대. 그럼 이게 현재고 이게 과거잖아. 과거에 내가 피곤했어. 왜냐면 그 전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과거에 피곤했던 거잖아. 그지? 그러면 대과거에서부터 요 사이의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had pp로 쓴 건데 물론 논리적이고 맞긴 합니다만은 실제 영어에서는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부터 이렇게 일을 하고 바로 연이어져서 이렇게 피곤함을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용에 의해서 선후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굳이 had pp를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과거 시제에서 after, before와 같은 어떤 선후관계를 너무나 명백하게 해주는 이런 접속사라든가 아니면 문맥에 의해서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나는 선후관계 있잖아. 그런 게 있을 때에는 먼저 일어난 것을 굳이 had pp로 쓰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이상해. 뭐하러? 이렇게 되거든. 실제 영어에서는. 물론 내신의 어떤 문법, 학교 문법의 논리로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 건데 실제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이것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실제 영어에서는 그냥 as I worked until morning 그냥 과거로 쓰는 게 사실은 좀 더 as I worked until morning 네 아직까지 일을 했기에 I was exhausted 뭐 피곤했다. 이게 조금 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제자들은 실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까지 같이 가져가고 내신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사 구문에서 약간 억지스러운 요 시험 문제 요거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네,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가면은 나오진 않아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Being invited to the party. 파티에 초대되어 She never showed up. 자, show up 하면은 나타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녀가 절대 나타나지 않았대요. 아니, 초대가 됐는데 안 나타났대.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으로 양보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although 또는 though와 같은 접속사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 주어가 없어요. 네, she와 같은 거죠. 그 다음 being invited BPP 수동으로 쓴 거지 요거 자체는 ing죠. 그냥 그러면 시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 써야 해요. 과거로 써야 하는데 수동태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절은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although she was invited to the party. 파티에 초대되었음에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파티에 초대된 거랑 나타나지 않은 거랑은 사실은 초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므로 아니 이거 having pp로 써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선후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오히려 having pp를 남발하고 막 had pp 막 과거 완료 막 남발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문장이 어색하다 그랬습니다. 실제 영어에서는. 그죠? 그래서 주어진 거 그대로 요거 그대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실제 영어에서 had pp는 그렇게 많이 꼭 써야 될 때 아니고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다 과거로 선후관계가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상식으로. 그다음 4번 갈게. 타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녀는 손으로 편지를 썼대. 타이프라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not having 하면 쓰면 되겠네, 그지? 자, 졸업을 한 후에 그는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 출제의 의도는 졸업을 한 게 먼저고 외교관이 된 건 나중이다. 그래서 having pp 한번 써보라는 거거든요. 자, having, 그 다음 우리가 어디로부터 졸업하다, graduate from 어디, 그러면 어디로부터 졸업하다예요. 그래서 having pp로 써야 하므로 graduate인데 pp가 돼서 graduated 이렇게 된 거죠.
대학으로부터 졸업을 했었는 뒤에 나중에 이제 외교관이 된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외교관이 되지 않죠. 대학 나오고 시험 보고 한참 있다가 외교관이 되죠. 네, 그래서 과거 주절보다 더 과거 표현하기 위해서 having pp 요렇게 써준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분사 구문의 다양한 표현들 또 살펴볼 거예요. 오늘 배운 거 다가 아니고 여기서 주어가 다른 경우라든가 또는 접속사를 살릴 수도 있거든요. 자, 요런 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분사 구문의 대략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들 함께 살펴봤어요. 분사 구문, 바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다. 분사를 이용해서, 그지? 즉 접속사 들어있는 그런 분절을 접속사 없애고 주어도 같으면 없애고 시제도 같으면 원형의 ing를 쓰고 시제가 더 과거면 having pp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더 미래에 뭐 이게 다른 경우는 없어. 그런 경우는 없어. 이론 말이 안 되거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원형의 ing 아니면 having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개념을 느끼는 영자 코너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자, keep 유지하다, silent, 뭐 침묵하는 이라는 뜻으로 keep silent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거 이용해서 문제 써보시고요. 자,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어서 나는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죠. 자, 요것도 역시 전에 만난 적이 있으니까 아, 요거는 having pp 완료 분사 구문 이용해야지 되겠구나. 네, 눈치 딱 느껴지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 반드시 분사 구문 이용해서 여러분 스스로 영작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복습 부탁드리고 개느끼도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